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주로 사무실, 그리고 상가, 아파트. 그런데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 전문가 클레아나입니다. 오늘은 이곳의 상업용 부동산 현황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남가주 쪽에 주택 부동산 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지금도 계속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주로 사무실, 그리고 상가, 아파트, 호텔, 창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요, 특히 사무실과 상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계속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사무실 공간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오피스 공실률이 약 30%가 넘었고요. LA도 거의 30% 정도인데, 이 숫자는 팬데믹 전에 그 평균 4%에 비하면 정말 아주 심각하게 높아진 겁니다. 주택 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를 산정할 때 주변에 비슷한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에 팔려나갔나가 가장 큰 기준치가 됩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이 부동산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사무실 같은 경우엔 결국 임대료를 얼마나 벌었느냐, 그 인컴에 근거해서 가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높아진 오피스 빌딩은 당연히 그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를 상업용 부동산은 그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비교해서 약 40% 가치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은 전국을 기준으로 아파트, 쇼핑몰도 이미 가격이 20% 하락했다고 보고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건물에 융자를 해준 은행도 피해를 입어서 금융부실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 융자를 할 경우에 보통 30년 혹은 15년 만기 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가끔 가다가 변동을 선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의 융자는 대부분의 경우 3년, 5년, 7년 정도 만기로 갑니다. 그럼 3년 만기 융자를 한 건물주는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비해서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또 이자마저 2배가 상승을 했다면 정말 그 부동산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이럴 경우 일부 대출금을 갚거나 아니면은 이 건물을 급히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23년 올해 말까지 약 150빌리언, 약 150조에 해당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의 융자 상환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1.5 트릴리언, 마찬가지로 약 1,500조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피스 빌딩부터 상가, 창고에 이르기까지 재융자를 해야 되는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사무실과 상가가 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융자의 3분의 1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재융자를 할 때는 최저 이자율 때보다 비교해서 2배 이상 오른 그런 이자율을 적용하면 납부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70%가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데요. 이 도표에서 표시된 오렌지 막대 그래프처럼 이 지방은행들은 2017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점점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은 앞으로 2-3년 사이에 약 300개 정도 합병되거나 없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정말 로컬입니다. 지역의 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동안 이 오렌지 카운티는 정말 무풍지대처럼 여겨지면서 이런 공실률 위기를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외 없이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서 아주 고급 사무실 경우 약 25%까지 공실률을 기록했고요. 사무실의 스퀘어핏당 가격도 작년 370불에서 지금 270불로 약 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 상가의 경우에 보면은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지는 않아서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요. 투자자의 경우에도 슈퍼마켓 체인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가를 선호해서 상가는 그런대로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럼 멀티 패밀리 부동산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약 1140유닛 정도가 비어 있어서 4.2%였던 공실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렌트비는 작년 1년 동안 17% 상승해서 캘리포니아 렌트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분야마저도 지금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이자율과 은행의 위기설로 거래가 줄어드는 그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상가나 사무실을 멀티패밀리나 아니면 창고로 이렇게 개조하는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최근에 뉴폴비치에서 사무실 빌딩이 거래가 되었는데 주택용 콘도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피스 빌딩의 위기는 현실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급매물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바이어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